과연 이재명이가 만약에 개항을 해서 낙마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하면은 아직 조금 뭐 낙마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급하기는 합니다. 또 이재명 쪽에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 오세훈하고 정세균하고 종로에서 붙었는데 차이가 15, 20 났는데도 뒤집어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투표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건 뭐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과거 보수 쪽에서 주로 이야기했던데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낙마를 하면 본인의 뭐 정치 명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자체가 이제 완전히 와해되든가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한마디로 이게 중심이 없는 옛날에 공룡이 그 멸종될 때요. 그 모습하고 이게 비슷한 것입니다. 예. 민주당의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석만 뭐 이게 170, 80번 거대 공룡처럼 돼 있죠. 예. 거기 제대로 구심점이나 중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 문재인도 이제 뭐 내려가가지고 네. 별로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됐죠. 송영길도 그 서울에 와서 마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게 중심이 누가 있나요? 없죠. 지금 이게 김경수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교도소에서 또 시 하나 적어 왔더라고. 노무현. 그래요. 정호성 시인의 시 하나 김경수가 떠들고는 있는데 예. 본인이 이게 이번에 사면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그 사면 복권이 안 되면 10년 이상 출마를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김경수도 이게 끝났죠? 그 다음에 조국, 뭐 조국도 이게 뭐 지금 9가지 혐의로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국도 이게 끝났고요. 이낙연이도 요새는 아주 입을 콕 다물고 그거는 이제 그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수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옵티머스가 이낙연을 겨냥하고요. 그 다음에 라임에는 김부겸이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족이. 예. 따라서 그 야권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네요. 예. 아마 자기들이 정권을 이게 다음 선거 이기려면 딱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딱 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 찾아오는 길이. 예. 뭐냐면 이게 그 한동훈을 영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영입해서 보수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원래 윤석열이 보수 아닙니다. 저쪽이었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술 먹을 때 총장님이 이념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 이념 없어. 우리 보수 검사는 이념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을 영입해가 우리가 정권 찾아왔잖아. 그러면 이게 좌파들은 한동훈을 영입해가 정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에 불가능한 제가 유머 우스갯소리 한 거죠. 한동훈이가 그 비상식적인 물이 민주당이 가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암흑기다.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 그 이전에 좀 내각이라든가 조각 과정에서는 조금 인사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취임한 이후 아주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초짜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선 A4가 없어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이번 선거요. 예. 뭐 자연적으로 저는 공을 세우라면요. 누가 봐도 이번 선거 우리 우파 쪽에 잘한 사람은 2명 꼽으라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간 게 있죠. 예. 제가 여기 택시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 택시 타고 가는데 계속 그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인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100여 명 장관 총출동해서 호남에 내려갔잖아.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하고 예. 뭔가 이게 진정성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이 선거가 호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 분들한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희석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저게 전두환 노태우 계라면 쳐다도 안 보던데 예. 이제 윤석열 시대가 왔네. 이제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을 전두환 잔당으로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사형구형에서 도망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5.18 있잖아. 이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 결산 때 갔잖아요. 이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역대 장관들은 예산 결산 국회 앞에만 가면 그저기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잖아. 예, 의원님, 의원님 하면서 거기 아부나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 고민정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단문으로 주고받는데 완전히 그냥 고민정을 그냥 캐오시게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이게 저는 한동훈 현상 팬덤 있죠. 이것도 이게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파 쪽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저는 1등 공신 아닌가. 만약 이긴다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렇게 대거 당정 청원이 이제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실까지 간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 누가 이런 꾀를 냈을까? 누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어떤 참모가 건의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장성민 정책기획조정관 이 꾀돌이가 낸 것 아닌가. 하이도 DJ 그 생각까지 방문한 것도 장성민이가 그 꾀를 냈다는 거예요. 거기 건의를 했다는데 이 장성민의 그 머리 같으면은 왕창 가서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참모라는 게 잘 쓰면 약이 되는 거고 못 쓰면 독이 된다. DJ가 그 35살인가 6살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장성민 시키려니까 동교동계 다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해갖고 그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장성민 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구여권에서는 아주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걸 뭔가 뒤집을 무슨 꾀가 없느냐 해갖고 지금 비상수단으로 내놓은 게 오늘이 노무현 13주기입니다. 그래서 봉화마을로 자기들도 저 광주에서 지금 본 걸 전원 총집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교동계 그 노인 권노갑 이 고문까지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권노갑, 이해찬, 뭐 정세균, 이낙연, 한명숙, 문희상, 박영선 할 거 없이 뭐 요 당 지도부들 이제 잔바리들이니까 원로 끝까지 갖고 지금 총 집계는 나오고 그러네요. 봉화마을로. 근데 그거는요. 우리 우파도요. 우파도 이게 그 한 명 빼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로 간 거예요. 윤석열 빼고 다 갔어요.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추모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설레도 없고. 예, 또 이게 요즘 워낙에 또 중요하니까 외교 안보나. 우리도 이게 윤석열 빼고 지금 다 갔습니다. 보수가 청와대 총리 갔죠. 예. 이주석 대표 갔죠. 권성동 원내 대표 갔죠. 지금 정무수석부터 비서실장 예. 총출동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신도 이게 이제 본인이 독점은 못할 겁니다. 예. 민주당이 광주 정신도 독점 못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도 독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이게 언급할 가치도 없는 당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로 필리버스터 한 게 김대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짓밟아 버린 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 할 때 얼마나 지금 마지막에는 100개 들고 투항해서 한덕수를 이게 임명해 줬지만 초창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뭐 DJ든 노무현이든 이제 그 민주당이 전유물은 아니다. 이래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정치권이 이렇게 총출동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맞는가 의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전문을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뒤에만 잠깐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새벽에 쓴 유서입니다. 유서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많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유서했냐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을 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게 유서 전문입니다. 뭐랬냐면 화장하고 집에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놔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성지처럼 꾸며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교주예요, 교주. 이렇게 성지처럼 휘황찬란하게 꾸며가지고 추도식 마당에 막 정치권들의 표 때문에 예. 이렇게 전부 다 몰려드는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유죄에 맞는가? 저는 상당히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서 변호사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보니까 정말 저렇게 민주당이 급하니까 뭐 급하면 다 봉화마을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또 태우러 계신 분 한 분 있잖아요. 부인 그렇게 만나고 오고 그게 무슨 마치 교주 만나러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면서 보수적이 전에는 늘 소극적이고 뭔가 주춤주춤 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뚝심으로 이 밀어붙이는 거 완전히 보수가 오히려 이 진보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원으로도 그냥 대량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아마 문재인이가 오겠죠. 지금 가서 무슨 얘기 할까? 그게 지금 제일 관심사입니다. 문재인이가 이게 5년 전에 2017년에 대통령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대통령 되고 한번 처음 갔죠. 네. 그때 문재인이 뭐라 했냐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2017년에 갔죠.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기 끝나고 오늘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면 이게 문재인이가 노무현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5년 동안 무능했으면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할 걸 5년 만에 이게 정권이 뺏겨가지고 정권이 5년 만에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좌파 자기들은 진보를 하죠. 지금 이게 개멸 직전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얘기는 그때 그 마지막 퇴근 시인가 할 때 셀프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기를 스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참석한 탁현민이가 모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5천 명인가. 성공한 대통령 맞죠? 그러니까 다 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리그에도 안 올라가 봤는데 무슨 졌느냐? 그건 이재명이 잘못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누가 봐도 선거 패배 1등 책임은 문재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죠. 맞잖아요. 그거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대선이 뭐 자기는 이게 성공했는지 제가 서점 가가지고 이게 자기 5년 동안 업적 다 또 주말에 사가지고 다 이게 읽어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자화자찬이고요. 문재인 역대로 책이 치면 한 서너 종 나왔대요. 저도 어제 그 교보문고에 청와대 잠깐 비서실에서 낸 거 있잖아요. 5년 예, 예. 통계로. 예.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뭐 문상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역대 그 연산군 광해군보다 훨씬 이게 못한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뭐 마지막 퇴임 때 지지율이 뭐 40%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이게 통합에 때문에 마지막 지지율이 뭐 10% 되고 한 자리도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역사가 평가해 줍니다. 역사가. 예. 근데 문재인이는 끝까지 편가르기로 똘똘 뭉쳐나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6대4로 편가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국민을 분열시킨. 지금 이게 그 후과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이게 부끄러워야지. 오늘 이게 또 뭐 무덤 가가지고 아이고 성공했네 자화자찬했네 이러면 이게 진짜 매맞습니다. 오늘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선거 앞두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서 아주 저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SNS나 올리면서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후계자를 못 만들어 버렸잖아요. 또 여론이 나쁘니까 김경수 이 사면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 오고 나와갖고 그거 이제 땅을 칠 건데 어쨌든 오늘 가서 또 이렇게 성공해갖고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 같고 거기 가서 또 윤석열 또 싹
이렇게 또 까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출근하시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는가 봐요. 아, 그래요. 여기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있잖아. 네. 이거는 이제 이거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이게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추도서에 담았다. 이렇게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은 못 가지만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가 가가지고 설마 윤석열을 비판하고 이렇게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오늘 글 올린 것 중에 보니까 좌파 중에 송영길 있잖아. 예, 예. 송영길이 지금 서울시장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죠. 예. 송영길도 이게 급하게 또 글 하나 올린대요. 뭐라 올리냐면 노무현 대통령께 달려왔다. 등골이 오사갈 만큼의 절박함, 사명감, 간절함을 안고 이 밤을 뚫고 달려왔다. 밤에 아마 달려왔는가 봐.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리라는 해묵은 다짐을 거듭하지만 올해는 다른 듯하다. 이겨서 다시 찾아뵙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된 이겨서 다시 찾아뵙겠다. 송영길이 이게 가능한 목표냐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이 되게 글 올리고 가장 제가 좀 이게 그 황당한 게 김경수입니다. 아, 그래요? 김경수는 또 뭐라고 그래요? 김경수 부인이 또 편지 공개했잖아요. 어. 김경수가 노무현이 그 마지막 비서관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야, 지금도 이게 부인 김정순이네. 김경수의 부인이 김정순. 시각이 뭐냐? 남편이 편지가 왔대. 교도소에서.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자,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 말이 자기 김경수 교도소에 사람은 가둬할 수 있지만 진실은 못 가둔다. 이 말이 전혀 반성의 빛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요. 김정숙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진실은 김정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인선 가자. 이렇게 정숙이 얘기한 아니고 사람. 정순이 부인인데 실제는 김정숙을 겨냥했는지는 모르죠. 아, 부인이 문재인이가 그렇게 사면을 안 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남편만 깜방에 넣어두고 가느냐. 이제 정치 생명도 끊어져 버렸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항의했다는 거 보니까 진실은 김정수가 돼 있는데 왜 우리 남편만 그 깜방에 두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노무현한테 가서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게 김경수가 시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 옛날에 박종철 그 고문체 사건 있잖아. 예. 그때 그 정호성 시인이 있거든요. 유명한. 예, 정호성 씨. 이 정호성 시인은 이제 그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시가 있어요. 네. 예. 붙이지 않은 편지. 근데 그대 뭐 잘 가라 이런 그 김광석 씨 있잖아. 예, 고 예. 가수. 김광석. 김광석 씨가 이제 그 노래로도 불렀죠. 제가 이제 그 제 역사인물 열전에도 김광석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쓴 정호석의 시까지 하나 딱 번역하면서 네. 하는 말이 사람은 가둬도 진실은 못 가둔다. 이런 게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이런 자세로 관에게 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상당히 오히려 이게 이번 행사 있잖아요. 떠들썩하게 송영길이가 밤에 뚫고 달려가 뭐 무덤에 턱 엎드려 사진 찍어 올리고 김경수가 교도소에서 말도 안 되게 편지 보내오고 문재인가 오가지고 선고한 대통령 됐다고 보고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큰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 여권 진보 세력들은 봉화마을에 총 결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지방선거 출정식을 하는데 반전 기회는 전혀 못 잡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